이번에는 윈도우 설치 이후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노드를 재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구동 중인 노드를 삭제를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재설치해 보겠는데요. 윈도우 OS에서 구동되고 있는 블록 생성 중인 노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로그 창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접속 상태를 살펴보면 CPU와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이렇게 리소스 사용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 OS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이노드 앱의 연결 상태 그리고 블록 숫자까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상적인 블록 생성 중인 노드와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노드와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WSL 커널,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그리고 파이노드 앱. 파이노드 앱은 현재 노드 블록 생성 중인 노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앱으로 현재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이렇게 두 가지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눅스 하드 플랫폼 자체가 리눅스 기반에서 노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와 맥 OS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그 OS들 하위에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윈도우에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진행을 할 텐데, 기본적인 파워쉘의 위치는 시작 버튼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신 이후에 이곳에 1, 2, 3차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파이노드 운영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포스팅에 파이노드 설치 텍스트를 먼저 열어줍니다. 여기에 상위 세 가지를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주소가 나와 있고, 그 아래 파워쉘에 입력할 1차, 2차, 그리고 WSL 커널 설치 시 에러 발생할 경우에 에러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명령어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세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최근 나온 버전은 포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5.1 버전, 지난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WSL 커널은 그대로 기존에 받아두었던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서 카피하신 이후에 파워쉘 입력창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에 all 다음에 no restart라고 명령을 하나 더 줄 수도 있는데,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의 차이는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 재부팅을 묻는 문구가 랜덤으로 이렇게 발생이 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집어넣지 않고 여기서 no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명령을 다 입력했고 이제 WSL 커널을 실행하는데 에러 발생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피니시 버튼이 바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WSL 커널 설치 시 에러 발생하였을 경우 입력할 수 있는 화면에 보시는 이 명령어를 파워쉘에 추가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WSL 커널을 설치를 시도를 해볼 텐데요. 이때 바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러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 컴퓨터를 재부팅해 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재부팅 이후에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이 된 이후에 아까 사용했던 화면들을 다시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버튼이 나온 상태가 정상적인 설치 과정이고,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겠습니다. WSL 커널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이제 3차 명령 이 부분을 복사해서 파워쉘 화면에 입력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입력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파워쉘 화면은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 버전을 사용할 건데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현재 4.2 버전은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트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드를 운영 중인 분들도 도커 데스크탑 업데이트가 뜬다고 바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포트 막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부분은 안정화가 된 이후에 확인하시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I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4 IP를 고정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공유기 사용자라면 이 IP를 포트 포워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IP 주소는 사용하시는 공유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네트워크 환경을 꼭 확인하셔서 본인 IP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전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이나 WSL 커널 같은 경우는 최하 권장되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버전 이상에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윈도우 업데이트 진행 이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은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시고 만약 개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에서 체크를 하셔서 개인 네트워크로 바꾸신 이후에 포트 포워딩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번을 IP 고정을 잡았고요.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는 모뎀을 사용하시는 분들, 모뎀에 바로 노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포트 포워딩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뎀 같은 경우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들은 통신사 장비에서 IP를 할당해주는 일종의 사설 IP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있어서 포트가 막혀 있다면 게임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모든 포트를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 포트가 막혀 있을 수 있으니 포트 포워딩 같은 조치를 다 취했지만 포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재 도커 데스크탑 설치가 완료되었고 로그아웃이나 재부팅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재부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재부팅하지 않고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은 단순히 화면 로그아웃 이후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0.4.5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앱은 9버전을 설치하더라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지금 현재 0.4.5 버전 최신 버전을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구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게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와 영문 대문자는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실행하시고 좌측 3선 버튼을 누르신 후 노드 메뉴에 진입하고 그리고 이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재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어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오늘 재설치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재설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파이노드 앱을 운영하셨던 분도 있고 신규 설치하셨던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랜덤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노드 앱을 새로 설치하면 이렇게 남은 시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채굴량이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재설치해 본 경우 그러한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컨티뉴를 누르시고 먼저 도커의 설치 상태를 살펴봅니다. 도커 설치는 잘 되었고 그리고 아래 빨간색 경고 메시지는 아직 도커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은 실행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실행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키보드와 마우스는 입력 장치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명령을 다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우측 아래 고래 모양 아이콘이 나오면 이렇게 도커 창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고래 모양 아이콘이 나왔을 경우에 도커 창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대시보드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좌측 아래 주황색 부분 마우스를 갖다 대니 스타팅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도커 엔진 스타팅이 되고 나면 도커 설치, 최초 설치에 나오는 튜토리얼 화면이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하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넥스트, 마지막 던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컨테이너가 구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컨테이너 생성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도커 설치 상태는 정상적이고 그 아래 포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포트 리스너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포트 리스너를 작동하기 위한 컨테이너는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체크 나우를 누르게 되면 포트 리스너를 다운로드하고 컨테이너를 구동시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노드 컴퓨터와의 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포트 포워딩에서 사용한 10개의 포트를 현재 세팅된 상태로 스텔라 더미가 구동되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스텔라 더미가 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나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테스트가 완료되면 아래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총 10개의 포트가 모두 개방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스텔라 더미가 녹색 불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노드 스위치를 꺼놨기 때문입니다. 켜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트러블 슈팅 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현재 좌측에 그리고 연결 상태는 우측 그리고 아래쪽에 시스템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노드 설치 그리고 구동률에 대해서는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포트 체커 컨테이너 지금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는 구동 중이고 컨센서스 컨테이너 파이 합의 컨테이너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드 스위치는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창을 조금 옮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록 생성 중인 노드의 모습입니다. 노드 스위치 아래에 현재 로컬 블록, 최종 블록 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노드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블록 생성 중인 노드는 이렇게 체크 나우 부분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체크 나우는 핑 테스트를 하기 위한 버튼으로 현재 블록 생성 중인 단계에서는 더 이상 통신 환경 테스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노드 스위치를 끄면서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노드에는 노드 스위치 밑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체크 나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맥 OS도 마찬가지로 트러블 슈팅 창에 파이노드 앱 화면은 윈도우 OS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윈도우에 설치된 정상적인 블록 생성 중인 노드 컨테이너는 구동 중이며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는 구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상태는 싱크 중이며 그리고 최종 블록은 1분 전 그리고 아웃고잉, 인커밍 커넥션 수가 나타납니다. 인커밍 연결 수가 1보다 클 때 다른 노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yes라고 표시가 되며 지금 재설치하는 노드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상황은 노드 설치 일자 그리고 구동률, 액션스에 보면 remove all blockchain data 지금까지 쌓였던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생겨납니다. 접속 로그를 살펴보면 세 가지 호라이즌 그리고 스텔라 코어, 포스트 그립 모두 정상적으로 러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중인 노드의 컨테이너는 지금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스텔라 덤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는 포트 통신 환경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이 컨센서스 합의 컨테이너입니다. 합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위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에 이미지 다운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운로드와 압축 해제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 과정 중에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도커 데스크탑 종료 그리고 파워쉘을 재실행하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컨테이너 생성 이미지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이 컨센서스 컨테이너는 800메가 이상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 파일인 것을 꼭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7개월 전 파일은 500메가 그리고 현재 최근에 받은 생성 이미지 파일은 800메가를 넘습니다. 새로 받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진행 과정 중에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이 다운로드 과정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 생성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클릭하시고 화살표 내리신 후 컨테이너 이름을 파이 퍼시스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는 서버와의 정상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할 것은 볼륨 마운트 부분입니다. 임시 모드와 지속 모드의 차이점인 블록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데스크탑은 사용자 계정에 맞게 본인의 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앱 데이터, 로밍, 파이, 네트워크, 도커 볼륨스 폴더 안에 지금 현재 생성되지 않은 폴더들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폴더를 클릭한 후 붙여넣기를 통해서 3개의 빈 폴더를 만들어 주고
폴더 이름을 히스토리 스텔라 슈퍼바이저 언더바 로그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폴더 선택을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로그스까지 연결을 완료한 이후에 컨테이너 생성 창의 오른쪽 부분 컨테이너의 폴더 경로입니다. 좌측은 호스트 컴퓨터의 저장 경로입니다. 런을 눌러서 컨테이너를 구동시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합니다. 컨테이너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컨테이너가 함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파이 컨센서스 컨테이너만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포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블록 생성 중에는 파이 컨센서스 컨테이너만 구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를 구동시키게 되면 31401, 402, 403 포트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현재 포트 통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더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생성한 파이 컨센서스 합의 컨테이너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시키더라도 포트 충돌 관련한 에러 메시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합의 컨테이너를 재실행해서 아래에 나오는 각 폴더별로 생성이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파이 노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유저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포스트그리 SQL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이 상태로 대기하는 방법뿐입니다. 정상적인 노드 상황에서 파이 컨센서스 합의 컨테이너만 구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맥 OS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는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웃고잉 커넥션스가 0인 경우는 네트워크에서의 오류 발생으로 공유기 재부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 부분의 스테이트를 보시면 싱크 상태이거나 아니면 join, SCP, 아니면 캐치업 상태인데, 이것은 블록 생성에 따른 변화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전원 관련된 메뉴를 찾습니다. PC 본체만 구동이 유지되면 되므로 위쪽에 있는 화면은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되, 아래의 PC는 절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블록체인 생성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두면 됩니다.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파이노드 운영과 함께 개인적인 응용 프로그램 사용도 가능하나 파이노드만 전용으로 구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맥 OS도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설치 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WSL 커널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하되 파이노드 앱과 도커 데스크톱은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맥 OS에 있는 방화벽 설정에서 그 두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용함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 포워딩 부분도 윈도우 OS와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드 설치에 관해서 새로운 노드와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블록 생성이 되고 있는 윈도우 OS 기반의 노드, 그리고 맥 OS 기반의 노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노드는 작년 5월에 출시되어서 제가 실제 노드 설치를 한 것은
2020년 9월입니다. 그때부터 올해 2021년 1월 20일쯤 블록 생성이 시작되었고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설치자들의 블록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월이 지난 이후 블록 생성 연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노드 운영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특별한 공지가 없습니다. 유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현재 우리가 영상을 보고 세팅한 대로 다 한 상태입니다. 서버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파이노드 메인넷 출시와 함께 정식 노드로 선정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